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뭐 상담한다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안 읽히는지 모르겠다야. 시험이 그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뭐 지문이나 이런 게 잘 안 읽힌다는 거예요. 왜 안 읽히겠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왜 안 읽힐까? 그만큼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임용 수업하면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웬만큼 영어는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장수생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항상 어떻게 시작해요? 제가 영어는 웬만큼 합니다. 근데 그 웬만큼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웬만큼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한참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요. 한참.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웬만큼 하는 데니까 영어 공부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은 제가 수업하면서 많이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제 수업 들으신 분들,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분한테 막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가. 근데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제가 한 번 되게 충격적인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중학교 선생님을 할 거란 얘기야. 근데 내가 그 이상의 영어가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중학교 선생님 영어, 중학교 영어를 가르칠 건데 그 이상의 영어 수준이 뭐가 필요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 말은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 공부 더 하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내가 왜 영어를 더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웬만큼 된다라고 하는 수준이 뭘까? 그거 있죠. 보통 내가 영어 웬만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문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문장의 형식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있으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관계사고 이게 어디에 걸리고 뭐가 돼서 이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거를 아는 게 뭐라 그럴까? 영어 웬만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뭐 피아노로 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개명밖에 안 되는 거야. 도의 건반의 위치가 어디고 레가 위치가 어디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식을 안다라는 거는. 근데 제가 이 납득을 시켜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형식을 알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영어 웬만큼 해. 근데 왜 글이 안 읽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용 시험을 만약에 되게 오랫동안 실패하신 분이나 이 일반 영어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영어 웬만큼 한다. 이 생각을 밑에 깔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왜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임용시험이라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다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시험 범위가 없어요. 일반 영어는 시험 범위가 없다고요. 제발. 시험 범위가 있는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된다. 이런 게 없다고. 책 몇 권 공부하고 그럼 무슨 보캐블러리 몇 개 보고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러면은 딱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아니라니까.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죠. 그죠? 그 막연한 걸 못 견디기 때문에 자꾸 뭔가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에요. 제가 금년에 수업하면서 제 수업 듣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시험 전날까지 영어 공부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의 영어가 그만큼 모자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 내 영어 실력을 최다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야. 최선. 거기 딱 있으니까 또 거기서 한 가지 나오는 공통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기출문제에 집착을 하세요?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오나? 아니라니까? 근데 기출문제를 왜 도대체 몇 번씩 풀어보는 거야? 기출문제라는 건 여러분 우리한테 왜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임용시험은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봤고 재작년에는 이렇게 봤고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 흐름을 아는 거죠. 흐름을 아는 거고 기출이 우리한테 좋은 건 뭐예요? 기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려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말 그 시험 그 상황하고 똑같이 풀어봐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얼만큼 못하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게 뭐고 그런 걸 판단하라고 기출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지. 그거를 1년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또 봐. 또 보고 또 보고. 아, 내가 지난번에 봤던 거니까 익숙하니까 답을 잘 맞춰. 지난번에 이거 왜 단어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웠어? 아, 다시 한번 보면서 외워. 그러니까 딱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공부할 거 정해놓고 이것만 하면 된다. 마치 누구랑 똑같아요? 중고등생하고 똑같은 거야. 중간고사 시험범위 뭐래요? 학기말고사 시험범위 뭐래요? 그거 딱 정해놓고 공부만 하는 거죠. 임용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일반 영어를. 아니에요. 없지, 범위가. 범위가 없다라는 거는 되게 막연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되게 공평해요. 공평하다고. 왜? 예. 왜 공평한지 알겠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영어를 못하는데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거 그거를 암기해서 뭐 반복적으로 공부 이렇게 시험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해야죠,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학생들 앞에 서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 영어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 임용시험의 일반 영어의 난이도 정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범위 없죠? 글도 길죠? 답을 주관식이야, 문제가. 객관식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또? 답을 영어로 적어야 돼. 그쵸? 시간도 무지 빠듯해요. 그럼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긴 글을 읽고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글이야. 객관식도 아닌 주관식에 답을 영어로 적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필요할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관계사고 문장 분석하고 형식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고등학생도 다 해요. 웬만한 애들은. 그 정도 수준 시험 슬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영어는 항상 해도 끝이 없어요. 할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딱 정해놓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일단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범위가 없고 새로운 거 나온다는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사실은 그 세계를 졸업을 했어야 돼요. 시험 범위 정해놓고 시험 보는 거. 근데 대학교 때도 사실 그렇지 못했고요. 그렇지 못했죠, 사실은. 심지어 토익, 토플도 사실 범위가 없는 시험인데 범위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영어를 쭉 해오신 분들은 임용이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 보느냐? 보통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똑같이 나는 학교 다녔는데 얘는 왜 잘할까?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국내파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영어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영어.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자기 영어를 뭔가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영어를 되게 많이 본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 수업할 때는 다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임용을 딱 봐. 내가 답을 못 적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못 적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문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답을 못 적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 네이티브와 영어를 잘하는 사람 주변에 누가 있죠? 네이티브 스피커. 잘하죠. 잘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같이 네이티브가 아닌 외국인의 입장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가장 큰 실력 차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실력 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실력 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읽기예요, 리딩이에요. 리딩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 제가 이 리딩 얘기는 거의 지금 3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 하면서부터 리딩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 절반 이전에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 정도에 읽는 글을 네이티브들은 15초, 20초에 읽어요. 제가 경험해 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글을 딱 보고 한눈에 싹 들어온다고요. 주어 따지고 동사 따지고 이것 따지고 이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정도까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출발점이 그게.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인풋이에요. 리딩의 인풋이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영어 실력에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처럼 절대적인 리딩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결정적이에요. 무엇이? 리딩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단 하나예요. 그거. 진짜 단 하나. 글을 얼마나 빨리 읽느냐예요. 빨리 읽는다라는 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빨리 읽는 게 아니야. 그냥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읽으면서 빨리 읽어야지. 알겠죠? 제대로 이해하면서 빨리 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빠른 사람들이 결국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람들은 빨리 읽을 수 있을까? 왜 빨리 읽을 수 있죠? 여러분이 우리나라 신문, 우리나라 잡지, 우리나라 책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웹툰 보는 거 봐봐. 웹툰 엄청나게 이러고 넘기면서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만큼 그 언어에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만큼 그 언어를 많이 접한 거라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많이 접한 사람이에요. 인풋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이티브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국내파를 갖고서 국내파의 어떤 그걸 갖고서 해외파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고 책에도 적었죠. 대학원에서. 그 친구들한테 느꼈던 그 좌절감 아세요, 여러분? 되게 커요. 쟤는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할까? 근데 걔가 그냥 한 가지 그러면 내가 똑같은 거. 걔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야. 내가 너보다 10년, 뭐 10년까지는 아니었죠. 한 진짜 4, 5년을 더 살았어. 근데 너 어떻게 나보다 영어를 잘해? 간단하죠. 나보다 영어를 많이 본 거예요, 걔는. 뭐 주변 환경, 뭐 삶의 환경, 외국 살고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었든지 간에 나보다 영어를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 봤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독해집을 갖다 놓고 옆에 번역을 보고 해석을 보고 영어 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영어를 접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절대량이 부족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내파 학생들은. 제가 책에다 적어놨잖아. 영어한 지 10년 됐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영어를 시작한 게 10년 전일 뿐이에요. 10년 동안 영어를 본 게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무슨 영어를 봤어? 안 봤죠. 시험 범위에 있는 거 그냥 수동적으로 본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임용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아까 얘기했죠. 나 주어 동사 다 파악해. 문장 다 알아.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딩을 많이 하시다 보면 결국 어려운 게 뭐야? 문맥 파악이죠. 문맥 파악. 문장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파악하는 거예요. 문맥. 그래서 심지어 문맥이 파악이 되면 어느 정도죠? 뒤에 무슨 얘기 나올 것까지 다 예상이 되는 거죠. 얘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군. 뭐 이런 거. 잘 읽는 사람은 그렇게 읽어요, 여러분. 잘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적어왔어요, 지금 몇 페이지 적어왔는지 아세요? 5페이지 적어왔어, 5페이지. 근데 속으로 생각은 뭐냐면은, 속으로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임용시험의 어려운 이유? 영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실력이 부족? 리딩 실력이 부족. 리딩이 되고 안 되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얼만큼 빨리 이해하느냐. 제가 저희 선배한테 학교 때 들었던 얘기지만 제가 평생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문장을 읽어요. 70% 이해, 80% 이해. 이거는 리스닝이나 리딩에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글을 읽잖아요. 한 7, 80%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리스닝을 하죠. 듣잖아요. 그럼 7, 80%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거는 이 통역의 세계. 거기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70, 80%를 이해했다라는 거는 20, 30%를 이해 못한 거죠. 그럼 이해 못한 거예요, 그건. 맞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7, 80%만 이해하세요? 그럼 이해 못한 거죠, 그게. 근데 우리가 영어에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읽잖아요? 한 70%는 이해하는데. 아니야, 이해 못한 거예요. 그게 이해 못한 거라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객관식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서. 객관식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착각이 있는 거야. 뭐라고? 내가 이 문제 답을 맞추잖아? 그럼 이 문제를 풀잖아요? 맞아서? 그럼 그 지문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능도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주는 이 가장 그 약점, 맹점 중에 하나가 뭐죠? 착각하게 만들어. 내가 답을 맞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지문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죠. 답만 맞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놓고 다시 공부한다거나 이런 거를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죠. 여러분 시험 공부 갖고 왜 영어가 안 늘어요? 누가 나한테 그때 그러더라고요. 태클을 걸더라고 또 엄청. 왜 나는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시험 공부와 영어 실력이 상관이 없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죠. 없잖아. 조금 전에 봐. 내가 이 질문에 이 지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답을 맞았어요. 그냥 지나가잖아. 그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을걸요? 내 실력으로 푼 게 아닌데 맞았어. 그 지문을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영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영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지요. 객관식 문제만 풀어본 거야.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수업을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무슨 통번역하고 임용하고 똑같은 줄 아냐. 왜 이렇게 안티가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질문이 아닌 안티성 질문 아시죠? 카톡으로 그런 것도 와요. 그럼 통번역 수업하고 임용하고 같은 줄 아냐? 다른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죠. 임용은 인풋만 잘하면 돼요. 통번역은 인풋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번역의 세상에서는 인풋은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임용은 인풋만 하면 돼요. 답 쓰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인풋이 되면. 답이 어렵다라고 영어로 답 쓰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거기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딩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리딩 베이스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형태 파악 그 정도의 베이스 갖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제가 수험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시험 전날까지 영어 계속 보시란 얘기예요. 시험 전날까지 계속 내 부족한 영어 실력을 최단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 수업 같은 경우도 제가 11월 달까지 수업을 다 했어요. 그 전전날까지. 토요일 수업 시험인데 목요일 날까지 수업을 다 했다고요. 그때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도 제 수험생들한테는 했었는데 이 일반 영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일반 영어 과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일반 영어의 정체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냥 영어 실력이에요, 여러분. 영어 실력. 시하고 문학? 그거 뭐 따로 나눌 필요 있나요? 저는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업을 저보러 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통역대학원 수업할 때도 그렇고, 임용 수업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왜? 야, 거기 문학 해야 된다며? 이랬거든요. 거기 시도 들어가고 문학도 해야 된다면서.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시 문학은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난 그런 영어 자체가 되게 싫어요. 막 옛날 시, 뭐 옛날 무슨 소설 막 이런 거 있잖아. 중세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사코 거부를 했던 거예요. 나랑은 그건 안 맞는 시험이다. 그래서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처음에 제가 작년부터 수업을 시작했잖아요. 난 시는 처음에 안 하려고 했어요. 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착각했던 게 나는 시가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시의 이론적인 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론.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사조라든지 어떤 시인의 어떤 뭐 배경이라든지 난 이런 걸 물어보는 줄 알았다고. 이론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되는 건 시나 소설이나 결국은 일반 영어죠, 여러분. 그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시 문제나 소설 문제나 결국은 영어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내일 수업해 드릴게요. 내일 수업할 거 알죠, 여러분? 시하고 문학이잖아. 세 문제 있었죠? 그거 제가 내일 수업할 거예요. 이 똑같은 시간에.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일반 영어인 거예요. 무슨 소설의 이론 물어봐? 뭐 낭만주의의 어떤 특징 물어봐? 이런 거 아니잖아.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알았으면 내가 진작 수업을 했죠. 이거에 쫄아갖고 안 했다니까. 제가 지금 한 10년 전부터까지 했고 다 지금 그 소스를 봤거든요. 근데 금년 최근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현대적으로 걸로 바뀌었죠. 옛날 것들 안 나온단 말이야. 옛날 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시험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문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시 있잖아.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돼? 100점 만점에 80점, 90점, 80점,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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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내가 수업 때 들은 걸로 풀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시가 나오든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결국 그냥 영어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학 빼고, 영어학 빼고, 근데 영어학도 일반 영어의 범위에 들어가죠. 왜? 그 지문 어떻게 읽어요? 영어학 문제 지문도, 예, 영어학 문제 지문도 안 읽힐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빨리 읽어야 되잖아. 읽고 못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빨리 읽어야 된다고요. 그럼 결국 영어학도 어느 정도 당연히 이론적인 베이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어떤 암기의 공부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결국 밑에 깔린 거는 일반 영어야. 그 일반 영어가 아니라 영어 실력. 그렇죠? 지금 시 나오는 거, 소설 나오는 거, 희곡 나오는 거 보세요. 그걸 어떻게 예측해서 예상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나는 금년 문제 I ain't gonna do it 이런 거 나왔죠, 여러분. 나 ain't 나온 거 보고 놀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범위가 없다라는 거야.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가 나오든 어떤 소설이 나오든 어떤 희곡이 나오든 내가 내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요는 그거야. 핵심은. 근데 자꾸 다른 데 가서 지금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장수생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한다. 꾸준한 거예요. 영어는요, 여러분, 일주일 몰아서 일요일 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고.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일반 영어, 이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몰아서 일요일 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다른 거를 해야 돼요. 다른 거. 똑같은 거 해봐야 의미 없어요. 한 가지 지문을 놓고 두 번, 세 번 해봐야 정말 시간 낭비예요. 다른 지문을 보시면서 시험 볼 때까지 최대한 많은 영어를 접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수업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뭔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나흘 닷새 여러분의 공부하는데 활용을 하시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나는 영어 공부 안 해. 학원 가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나는 필기하면 돼. 그 다음에 거기 해석 나온 거 보고 이렇게 한번 대조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시험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 내가 스스로 보는 영어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처음 보는 문장을 스스로 보고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해하지? 그걸 빨리빨리 많이 하시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언제까지? 시험 전날까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다. 그럼 항상 이 변명을 하는 게 뭐야? 뭐 다른 과목 해야 된다. 누가 하지 말래? 누가 하지 말래요? 해야죠, 당연히 다. 근데 일반 영어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쌓는 거는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그거 못하나? 수험생이? 자신의 미래가 걸린 건데 하루에 30분, 1시간 영어를 못 봐요?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꾸준히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일주일이면 그게 대여섯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맞죠? 하루에 1시간씩 영어 못 보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선택을 해서 아까 있죠. 새로 본 글이어야 돼. 새로운 글. 그게 뭐 기출이 됐건 무엇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수능 문제가 됐건 뭐가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글을 뭐를 봐야 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단 뭐여야 돼요? 처음 본 글이어야 돼요. 어제 본 글을 오늘 왜 또 보냐고요.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접해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제 수업 통해서는 우리는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분이 몰랐던 것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그거, 그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전날까지 영어 실력을 쌓으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돼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년 지금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영어 이 정도 하는데 왜 안 붙을까, 뭐 이런 거. 해석을 해도 내 해석이 맞다고 비교하고 싶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글이 읽히면 되는 거라고요. 글이 읽히면 맞게 읽고 있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 두 개, 몇 개 틀릴 수 있어요. 단어가 이게 이 뜻인데, 다른 거, 내가 다르게 이해했을 수 있죠. 그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LMS님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근데 우리의 영어 학습이 되게 제가 보기엔 결벽증이에요, 결벽증. 어렸을 때부터. 알겠어요? 모르는 거 있고, 틀리는 거 있고, 긴가민 거 지금 있잖아요? 그럼 안 봐요.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글을 보잖아? 이해가 안 된 게 있죠. 그게 나중에 읽는 다른 글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아, 내가 지난번에 이해 못했던 게 이건가 보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영어 배우는 게. 오늘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 다음번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해석을 하는데 뭐가 중간에 막혀요. 그럼 거기서 뭔가를 다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글 하나 보고 지문 하나만 보더라도 아빠 처음에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죠. 그럼 머릿속에만 놓는 거야. 읽다 보면 중간쯤에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읽다가 보면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아, 앞에 그게 그거였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에서 어떻게 돼? 딱 스탑해갖고 일단 사전부터 찾고 그죠? 뭐 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못 읽죠. 왜? 엄청난 부담인 거야.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글이 안 읽히니까 실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읽기 싫은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해도. 두 번째 뭐냐면 그 결벽증이에요.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해석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중고등학생이죠. 적어도 임용시험 정도 읽고 영어로 답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그 취해야 될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끌려가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그 자체에 끌려가죠. 영어라는 시험 자체에 끌려가는 거죠. 이 제도 자체에 끌려가는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어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영어 실력이 올라가죠? 그럼 거기서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분명히 처음에 단서 달았잖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글을 얼마나 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답이 뭘 것 같아요? 글을 얼마나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되게 우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답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다라는 게 뭐냐면, 글을 읽는다라는 게 뭐죠? 영어를 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얼마나 더 읽어야 되냐가 아니라 그 계속 읽는다는 거 있죠. 계속 접한다라는 게 나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계속 영어를 내가 그만큼 접해가고 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얼마나 읽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그 마음속엔 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또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이 말하면 참 안 믿던데요. 저는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 옛날부터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런 것도 있었네. 그냥 이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제가 뭐라 했냐면 문장을 천천히 한 문장씩 아까 눌러 읽으라 그랬죠. 자신이 생기면 그렇게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딱 읽으면 돼요. 그랬더니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렇게 읽어서는 너무 늦다는 얘기야. 빨리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읽어야 된다면서 보통 임용생들은요. 논리적 리딩을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수능에 나왔던 그 스킬이 있죠. 그 얘기야. 맞죠? 야,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게 수능에선 통해요, 여러분.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논리적으로 풀면서 스키핑을 한다. 그건 수능도 똑같은데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논리 흐름을 따라서 읽냐고요. 그러니까 논리 흐름을 따라서 읽는 거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사실은. 근데 그걸 내가 임용에서도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일형 기입 답변이 강사들이 답이 갈리고 답하는 가능성이 몇 가지 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어렵다. 가르쳤다. 지금 한 분씩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답이 갈리는 건 작년에 좀 갈렸죠. 금년에 갈렸나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 답은 안 봤어요. 다른 선생님 답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임용 수업을 하시거든요. 두 사람은 일치했는데 의견이 다를 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답변이 기입이 갈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갈렸던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병두형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동영상 보시면
작년에 올려놓은 것 같고도 또 말이 많던데요. 왜 그러냐면 원문에 이건데 네가 뭔데 감히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누가. 왜 못해요? 그런 얘기를.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작년 문제는 정말 잘못됐어요. 작년 문제는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출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제가 그분들이 영어를 못할 거라고는 얘기 안 해요. 못할 수도 없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를 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분명한 거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원문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금년에는 제 생각에는 작년에 약간 뭐랄까 각성을 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막 올리고 안 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기들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네도 답도 공개 안 하죠. 뭐 수정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뭉개겠죠. 뭉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제 생각엔 금년에는 확실한 쪽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때 얘기를 하겠지만 기입 있잖아요. 그건 결국 명사 싸움이에요. 그렇잖아. 앞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데 그걸 뒤에서 어떤 말로 풀어 쓰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보통 explain 하는 건 뭐예요? 다 메타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cross the line 있잖아 이번에. cross the line을 누가 몰라요? 선 넘다. 근데 그 1차적인 의미에 선 넘다가 있지만 우리도 선을 넘는다라고 할 때 2차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2차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explain을 하라지. explain이 뭐야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뭔지를 문맥에서. 그럼 2차적인 의미를 찾으란 얘기예요. 1차가 아니라. 그럼 그 2차적인 의미를 찾으려면 리딩이 잘 돼야죠. 여기 숨어있는 뜻이 뭔데? 이 문맥에서 뜻이 뭔데?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영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왜 답이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해가 왜 어려운 거는 맨스플레인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글을 쉽게 읽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씩 또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집중하면서 읽는 거야.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서 시험 당일날 시험 끝나고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시험 못 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시험 끝나고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자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왜? 그 전날까지 공부 무지무지 하라고 말씀드렸죠. 전날까지. 시험을 보면서 하루 종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엄청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맥이 풀려서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시험 끝나는데 힘이 남아돈다? 에이, 아닌 거야. 제가 보기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집중을 해서 읽는 거라고. 시험 글을. 알겠죠? 그거예요, 그거, 결국은.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리딩이 잘 안 되면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못 읽는다니까. 큰 호흡으로 가는 수업 같은 건 없을까? 그거는 지금 안 돼요. 그거 지금 병두 형이 하고 있을걸요? 김병두 씨가? 과학적 논문 기반 프로틴 제조기님. 예. 김병두 선생님이 아마 그 책 읽는 수업 하고 있을 거예요. 저기 선능력의 서점에서. 김병두 선생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업에 관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제 수업?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험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해도 되나요? 제가요, 이걸 여러분이 물어볼까봐, 물어보면 이런 거 알죠? 그 뭐지? 너 이 시험 잘 모르잖아. 뭐 이 얘기를 또 들을까봐 조사 무지했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네. 아무도 안 물어보네, 이거를. 그래서 통대 수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통대 수업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학원에 이창영어학원 들어오시면 뭐 최고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일반 임용영어를 갑자기 들어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인풋을 먼저 주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냥 해석하면서 알려주는지. 뭐라고 말씀드릴까? White Very Great요? 닉네임이 어려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제가 수업하면서 강사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저 수업 못 듣겠어요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기초를 쌓고 오겠대요. 그럼 기초를 어디서 쌓으실 건데요? 그럼 다른 쉬운 수업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그래서 거기서 생각한 답이 뭐냐면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맞는 수업은 조금 어려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 어렵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수업을 다 듣잖아요. 듣고 나서 이해가 되면 돼요. 알겠죠? 수업을 듣기 전에는 몰라도 수업을 듣고 이해가 되면 되는 게 자기한테 맞는 수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어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자기한테 어려우면 수업을 안 들으려고 해요. 모르는 게 나오면.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거는요. 내가 모르는 게 나오니까 돈을 주고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겁먹으면 안 돼요. 뭐 내가 발표를 시키는 수업도 아닌데. 그걸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리딩이에요. 리딩하고 많이 과제를 드릴 거예요. 문제 풀어오세요. 실전 문제로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실전 똑같이 문제를 풀어오면 돼요. 그리고 제 설명 들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제가 시키는 것도 없고 발표도 없어요. 단지 뭐냐면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예습이 왜 중요하냐면 예습을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수업을 듣는 효과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레벨 정도에서는. 그냥 와갖고 필기만 해갖고 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다른 아마 동영상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예습 전혀 없이 와서 필기 다 열심히 하고 복습을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거는 중고등학교예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려면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영어를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걸 하시고 와갖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 듣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임용 수업에 새로운 지문이 많이 있나? 제가 새로운 지문은 언제죠? 8, 9, 10. 동성 씨가 언제까지 들었죠? 4월? 5월? 그러니까 지금 매년 앞으로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그 전해의 교재 있죠. 그거를 쓰고요. 8, 9, 10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11월 달에는 11월 수업을 따로 하는 거 있죠.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금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했던 문제를 다시 추려서 좋은 문제로 추려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성 씨가 했던 게 아마 겹칠 수도 있고요. 3월이면은 안 겹칠 가능성이 겹친이 몇 개는 나오겠죠. 왜냐면 1월부터 10월까지를 추려서 할 거니까.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유, 본인이 예비고1이에요? 아니면 학부모세요? 본인이에요? 아유, 참. 아우, 감동이다. 여러분, 중3 학생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제가 장담하는데 이 학생은 앞으로 무조건 영어 잘합니다. 어떻게 여기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기를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이 학생은 앞으로 영어 잘할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중3 때, 제 고1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3이 지금 여기 와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끝났다라고 해서 게임 끝났습니다. 저 학생은 영어 잘합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잠깐만. 영어를 잘하려면 뭘 먼저 해야 할까? 트렌트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학교 영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영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학교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하는데요. 학교 영어는 그냥 하나의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영어? 그러면은 여기 저보다 더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난 또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큰일 났네. 학교 영어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과목입니다, 그냥. 과목.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있죠? 그거가 똑같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공부해서 시험 보는 사실 그거죠. 그래서 학교 영어에 대한 공부 방식은 사실은 그닥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 영어 차원을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건데요. 저는 사실 그쪽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급한 게 학교 영어의
뭐죠? 그 점수라면 점수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그밖에 없어요. 제가 답이 너무 좀 그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너무나 좀 다르니까 좀 그런데 외우면 돼요. 사실은. 다른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른 과목도 똑같죠. 그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시험 범위 뭐 공부할 거 외우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시험을 못 본다 그러면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거거나, 알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만큼 그게 부족한 거예요. 노력이. 학교의 모든 과목은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물, 화학 이런 걸 정말 못했거든요. 정말 못했어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수학도 저는 난 수학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요. 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너무 좋았어요. 수학을 안 해서. 그냥 고등학교의 어떤 과목이라는 거는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예요. 누가 많이 책 붙잡고 외우느냐. 그거밖에 없죠. 다른 건 없어요. 답이 좀 그래요?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걸 물어보면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 그냥 학교 영어라면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나가신 거 아니야 또? 뭐 이러려고 나가버린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학생은 어떤 경로로 해서 여기에 왔던 간에 앞으로 영어를 잘할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걸 듣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하는 어른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 외우라는 얘기밖에 안 해서 좀 미안해요. 근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요. 학교 영어는 그렇습니다. 학교 영어는. 좀 미안하죠.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 안 했다.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이것도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다, 여러분. 보캐블러리 공부하시나요? 보캐블러리요? 제가 특정한 책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임용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보캐블러리가 있죠. 책이 있죠. 저한테 왔던 질문 중에 보캐블러리 책 추천이 있었어요. 추천이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네요. 카톡이. 근데 제가 왜 보캐블러리 책을 보려고 하느냐. 단어가 모자른데요. 임용과는 관련 없지만 노란색 책 같은데. 노란색 책인지 몰라요. 저 생각해보니까 그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책 제목만 들었지. 책 제목만 들었지. 그러니까 왜 그 책을 보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단어가 부족하대요. 단어가 부족한지 어떻게 아세요? 글을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온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글을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사전을 찾아야죠. 그러려고 사전이 있는 거예요. 예, 사전을 찾으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거를 왜 안 하고 보캐블러리 책을 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제가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너무나 많이 접했고, 뭐 옛날에 뭐 다른 그 통대 시험도 그렇고 모든 그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보캐블러리 책을 한 번에 공부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그건 도피밖에 안 돼요. 도피. 제 생각엔. 뭔가 영어를 하긴 해야겠는데 공부를 해야겠어요. 글은 안 읽혀요. 아까 얘기했죠. 글이 안 읽히는 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 단어를 몰라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글이 안 읽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캐블러리 책을 그냥 보는 거예요. 보캐블러리 책을 그냥 쭉 본다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냐면 얼마나 모든 단어의 뜻은 문맥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이 단어를 이렇게 외웠죠. 그러니까 영어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또 뭐야? 보캐블러리 책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거라고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모든 글에 적용하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외웠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외웠는데 왜 여기서는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영어는 해도 안 되는 되게 이상한 놈이 돼버리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조금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왜? 왜 웃겨요? 그 단어는 문장 안에 들어가서 문맥이 있어야지 뜻이 나오는 거라고요. 굿 있잖아. 굿. G-O-O-D. 그 굿의 뜻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다라는 거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보캐블러리 책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굿은 좋은이란 뜻밖에 몰라요. 다른 걸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떤 특정 문맥에서 좋은 했더니 안 맞는 거야. 그럼 뭐야?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굳이 어떤 한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이 문장에서는 이게 이런 뜻이고 저 문장에서는 저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되게 막연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한다고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알겠어요? 내가 이걸 모르겠다라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한다고. 왜? 네, 문맥이 얘기를 해주니까.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but 이거 하나 갖고 이거는 이 말을 얘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문맥을 지금 보면서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캐블러리 책만 파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똑같았지만은 맨날 그런 책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정성이 있죠. 영어를 공부하겠다라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 문장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문맥 속에서 이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머리로 전혀 모르는 글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해됩니까? 제 말 뭔지? 그러니까 독해책을 펴놓고 뭔가 번역을 보고 이렇게 공부는 해봤지만 내가 그냥 해석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글을 내가 스스로 읽어보겠다라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주변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나? 있어요? 없을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임용 수험생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된다는 얘기예요. 꽤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맨 보캐블러리 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캐블러리 책이라는 거는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전혀 정말로. 그걸 왜 봐요, 도대체. 네. 중3 학생이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장을 많이 보고 문맥 속에서 단어 의미 파악. 이 학생은 앞으로 영어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 내가 하려는 얘기가 뭐야, 그래서?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 이해됩니다.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 실력이 늘어보질 않아서. 왜? 영어 실력이 는 적이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보자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가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라고 중학생보다 영어 잘해요? 직장인이라고 고등학생보다 영어 잘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라는 게 그렇게 영어를 했지만 이렇게 늘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영어가 늘게 되면 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제가 평생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근데 제가 주로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안 답답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무슨 나가서 여행하는데 무슨 리딩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학생들은 통역을 하겠다는 학생들.
지금의 여러분들은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 그걸 못 받아들이면 제가 정말 미치는 거죠. 늘어요. 는다고요. 질문?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느꼈지만 여러분들 참 영어를 좋아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남들은 이게 되게 재미없는 얘기거든, 이런 게. 재미없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게 좋은 거지, 재밌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야죠. 임용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 임용을 제가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좀 이상한가? 다른 얘기하다 갑자기 임용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길은 하나.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면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용시험의 속성이 뭐예요? 시험 범위가 없다는 것. 일반 영어 얘기합니다. 시험 범위가 없다는 것.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라는 것. 답을 영어로 쓴다라는 것. 너무 어려워요. 거기다 시간까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풀기 위해서 요구되는 영어 실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실력 이상의 것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실력이라 그랬죠, 제가? 리딩이 편안하게 되는 실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되게 아까 3번 읽는 방법을 얘기를 했지만은 막 조급하게 2번, 3번씩 읽는 그런 실력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느긋하게 한 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실력. 그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답을 쓰는 과정, 요약하는 거, 요약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영어로 답을 쓰는 게 어려운데요 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기입, 서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뭐가 더 많다? 내가 지문 자체를 이해 못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본 거죠. 뭘 이해한 거야? 문장? 예를 들어서 문장이 한 100개가 나온 거예요, 거기. 100개까지, 문장에는 50개가 나왔죠. 그럼 50개 중에 한 30개 정도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 것 같다라는 짐작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제 생각에 일반 영어하고 자꾸 시문학, 다른 거하고 자꾸 이렇게 선을 그려고 해요. 두 개가 뭔가 다른 분야인 것처럼.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고요. 결국 일반 영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어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것 중에 저는 제일 현실적으로 괜찮은 게 리딩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리딩인데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갖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불만을 가져도 문제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될 건 뭐야? 여러분의 실력인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세요. 그걸 인정하면 앞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영어를 보시는 거예요. 결국 영어 실력이라는 건 영어를 많이 본 사람이 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다라는 측면에 들어가서는 좀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매일매일 영어를 봐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영어를 보는 겁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아, 나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영어 선생님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그만큼 좋아하고 잘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지문은 이해하는데 답을 못 쓴다. 아니라고요. 지문 자체가 이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딩을 할 때 그냥 여러분은 전공법을 선택을 하십시오. 전공. 제대로 하는 거. 뭐가 아니라 이것저것 이렇게 듬성듬성 읽어가면서 스킵하고 논리적으로 읽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더 골치 아픈 거야. 당장은 뭔가 보이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잖아. 앞으로 몇 개월, 11월 달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충분해요. 전혀 영어를 안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게 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월 수업 시험 전날까지 영어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른 데서 잡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 필요한 건 뭐야?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서 필요하면 저 같은 사람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누구한테 받든지 간에 그걸 선택하실 때 기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력보다는 이거예요. 이 케미가 맞느냐. 내가 하려는 영어 공부 방법과 방향과 저 사람의 수업이 맞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발 제 부탁인데 어떤 시험의 효과적인 수업이 뭐다 이렇게 찾으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시험의 효과적인 수업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수업이 좋아요?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A라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만 B라는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수업이 좋아요? 수업 당연히 다 좋죠. 너무 그런 걸 따지지 마시라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실력을 키워주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의 수업을 선택하실 때는. 이게 만약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런 데서 이른바 쪽집기 하듯이 딱짝 집어서 뭔가 문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면 그런 걸 찾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실력을 늘리는 거야. 왜?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 되게 난감해요. 제가 어떤 분은요, 자신의 영어 인생을 이만큼 적어요. 다 적어. 그 다음 끝에 질문이 뭔지 알아요? 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영어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하고 내일보다 모레 더 잘하고 그렇게 만드시라고. 그 얘기 빼먹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이 임용시험에서 답을 쓸 때 있죠. 답을 쓸 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라 제가 작년, 재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제시한 답이 여러분들 많이 다니는 학원 있죠. 그 동네. 거기서 주는 답보다 되게 쉽대요. 영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줘봐라 답을.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 올려놓은 것도 있잖아요. 답. 이게 답이 어려워. 답을 되게 어렵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쪽 선생님들은. 어려운 문장으로. 안 나와요 그렇게. 그런 어려운 문장이 여러분 손에서 안 나온다고요. 제 손에서도 안 나와요 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있죠. 그때 나오는 표현들은 내가 공부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 나와요? 지금 호박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미 내 것이 돼 있는 것들만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어저께 공부하고 그저께 외운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온다니까. 그거는 뭐 용이야? 인풋용이에요. 인풋. 내가 누군가의 말을 이해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되지만 아웃풋 있죠. 내가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나오는 단어들은 정말 내가 몇 년 동안 봐서 정말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는 것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답을 쓰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 쉬운 단어들밖에 못 쓰죠. 일반적인 단어밖에 못 쓴다고. 왜?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되게 어려운 답을 제시를 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답을 알려드려요. 현실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더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장을 드린다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이코노미스트에 나올 법한, 아니면 되게 어려운 단어 있죠. 어려운 표현. 그런 게 들어간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건 저는 제 기질상 제가 잘 못하고 그런 걸 누구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답을 썼어. 영어로.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임용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 생각에 영어로 답을 쓰니까 누군가 네이티브는 들어가겠죠. 영어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답을 딱 썼는데 제일 안 예쁜 답이 뭔지 알아요? 예쁘지 않은 답?
문장은 전체적으로 다 나갔어. 문장이 말이 안 돼. 뭐 관사도 틀리고 뭐 틀리고 뭐 틀리고 문장이 말이 안 돼. 근데 뭐가 딱 들어가 있어요? 되게 막 고급스러운 표현 단어, 속담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럼 뭐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표현을 써야지 그 점수가 잘 나온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어려운 표현을 써야지 영어를 잘한다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좋은 답은 뭐예요? 좋은 답? 단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이해. 뭔가 딱 누가 써놓은 답을 읽었는데 한 번에 이해가 딱 되는 거야. 그게 잘 쓴 답이에요. 뭐가 아니라 막 이상한 어려운 표현이 들어가 있고 문장이 복잡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채점자도 짜증나. 이거 뭐야? 막 이러는데 또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네? 그게 오히려 안 나오죠. 점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영어는 지향, 인풋은 어렵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지문이. 아웃풋은 쉽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반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인풋은 실력이 되게 모자란데 답안지는 되게 어렵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이 정도 하면 됐을까요? 수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수업 얘기는 잘 못했어요. 수업은 수업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수업은 작년하고 똑같이 일주일에 2번을 할 생각이에요. 2번. 2번을 하는데 시간은 아직 안 정했고요. 근데 2번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2번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되고 적어도 저랑 뜻이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같아서 여러분의 리딩 실력이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일요일 날 수업, 일요일 수업은 그냥 보너스입니다. 일종의. 네. 그러니까 들으셔서 뭐 그날 링크를 드리면 되니까 일요일 수업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요약 있죠. 여러분 요약을 답을 내시면 제가 그걸 해드려요. 피드백을 해서 제 생각을 해서 적어드리는데 여러분 생각보다는 되게 자세하게 적어드립니다. 여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 되게 자세하게 적어드려요. 뭐 관사까지 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요약문 여러분 적잖아요. 이거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생각난 김에. 요약 문제가 있죠. 그럼 그거는 답을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요약 여러분 답안에 대한 약간 기준이 엄격해요. 저는 완벽한 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문을 발췌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써놓은 요약문 자체가 하나의 글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좋은 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라이팅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사 생각하셔야 되고 뭐 똑같은 명사 반복한다? 되게 우습죠. 그런 것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여러분이 요약문을 쓰기 위해서 제대로 쓰는 그 과정 있죠. 그 과정에서 영어가 늘어요. 영어가 늡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요약문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데 그게 금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그거를 막 20명, 25명씩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약간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인원을 조절할지, 그러니까 몇 명까지만 하든지, 아니면은 뭐 횟수를 조절할지. 한 달에 4번씩 했거든요. 그 피드백을. 열심히 했죠, 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조절할게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